손탐정 손수 들으시고 청취자 서효수님이 보험 관련된 사항을 한번 저 손탐정님이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험금 노리고 침몰을 자초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아이고, 예. 이분도 뭐 서탐정님이시네요. 예. 해운 회사가 보험금 어떻게 들어있는지 요것 좀 한번 봐달라. 노후 선박이니까 혹시 이렇게 처리했을 가능성. 설마 이렇게까지는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Y뉴스 가죠.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Y뉴스도 오늘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요 사이에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예요. 의문 품고 있는 그 Y 지점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의문이 품어지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이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수사 같은데 이게 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문 총장의 발언 자체는 원론적인 건데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를 확대 해석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청와대도 나서서 선을 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왜 적폐수사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마 뉴스를 좀 꼼꼼히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 사이에 네. 꽤 논란이 됐던 발언입니다. 연내에 적폐수사 끝내겠다. 일단 연말까지 끝낼 수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보면은 칼로 무베듯이 적폐 수사를 연말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문 총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은 예. 각 부처에서 넘어온 적폐 청산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방점은 최선을 다하겠다에 찍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주요 수사에 대해서만. 예. 그 문 총장은 헌정이 중단될 정도의 사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정리하는 과정에 짐을 지지 않을 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은 분명하게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는 주요 수사가 빠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도 빠지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만 남았다. 주요 수사도 빠지고 최선 다하겠다도 빠지고 예. 올해 아니라는 기한만 남은 채 보도가 됐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언론마다 잘라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거 뉘앙스를 들어보면 그래도 어쨌거나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한 건 맞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문 총장의 발언 취지는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나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관계자는 누구라도 빨리 수사를 마치고 싶어한다. 일부러 늘릴 이유는 없다. 그렇죠. 주요 수사는 가급적 연말 안에 끝낼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연말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그거죠. 예. 그거죠. 예. 여당 의원들하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 문무일 총장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 밝힌 이유도 그거죠. 예,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솔직히 총장이 올해 안에 수사가 안 끝난다는 걸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 아직 피의자 소환도 안 이루어졌는데 연내에 무슨 수로 끝내겠느냐. 무슨 수로 끝내겠느냐. 예.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의 큰 주제들을 다 건드리고 있으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겠냐. 방점은 신속이다.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개혁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문 총장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는데 어떤 식으로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프레임 자체를 적폐청산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구도로 짜여지고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식의 구도는 사실은 저쪽의 구도 아니냐. 저쪽이라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과거 지난 정권 쪽 얘기를 한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6개월 만에 정리가 되겠느냐. 5년 내내 가더라도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게 미래를 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선미 의원. 예.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문무일 검찰총장님 글쎄요. 며칠 안 남은 올해 내로 주요 수사 마무리 가능하겠나요?
오히려 졸속이 되어 무죄 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페이스북 글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 내용은 이제 좀 뭐 제외하고 다른 그래요? 문 총장의 발언 취지가 그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취지로 바뀌었고요. 민병두 의원은 검찰의 MB 수사 없는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에 반대한다. 적폐 청산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MB는 국정원 적폐의 몸통이다. BBK 다스의 실소유주도 밝혀야 한다. MB가 법의 심판대에서야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피로감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게 있다면서요. 여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언급을 한 게 적절했다는 의견이 있고 피로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적폐 청산 수사를 폐마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반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제 수사 3개월 했는데 수사 피로도를 언급하는 건 좀 무리다. 얼마나 했다고 벌써 피로하다 그러냐? 네, 일부 매체에서 검사 87명 동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40명도 안 된다. 그렇지만 검찰의 고검장급 한 간부는 정권이 바뀐 뒤에 실제 수사는 3개월여밖에 안 됐지만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1년이 됐다. 이미 특검까지 치면 1년 넘었잖아요. 잠깐만요. 근데요. 예. 지금 동원된 검사가 한쪽에서는 80명이라 그러고 실제는 그 절반도 안 된다 그러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실제는 뭡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이제 어제 87명을 동원했다. 전체 검사의 뭐 상당수를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보도는 그 카이 경영비리 수사,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까지 적폐 수사에 포함시켜서 검사 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87명. 그리고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도 숫자에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적폐 수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이런 거 다 종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틀이기 때문에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실제 수사에 동원된 검사는 40여 명 수준인데 공판 관여 검사와 다른 사건들까지 묶어서 80명이 넘는다고 부풀리고 있다. 과도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Y 주제로 들어갑니다. 문무일 총장은 왜 적폐 수사를 연말까지 끝낸다고 말을 했는가? 이런 비판들 우려들이 쏟아질 걸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 아까도 그 얘기 하셨듯이.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문 총장도 특수통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다 보면은 왜 뭐 산불 지나가면은 큰 불을 잡고 잔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큰 줄기를 잡고 가겠다 이런 거지. 그러느니. 큰 줄기 잡았는데 잔불 정리하다가 또 불 나면은 불 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 두 번째는 검찰에 떠넘기는 식의 적폐 청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게 아닌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각 정부 부처별로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개혁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런데 각 정부 부처가 검찰의 수사 의뢰하는 걸로 개혁이 끝나는 것처럼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 중요한 거 다 넘기고 우리는 손 터는 느낌으로. 실제는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문 총장이 이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니겠냐는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검찰총장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존재감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검찰 뉴스의 중심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사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문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죠. 그래서 호사가들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설을 퍼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게 문무일 총장의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뉴스의 중심이 됐다. 예, 그런 부분들. 진짜로 문 총장하고 윤 지검장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역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관계는 미묘한 갈등 구조입니다. 원래요. 총장이 정점에 있지만은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그렇죠. 문무일 총장이나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물어보면은 역대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자주 소통하고 있다. 이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면 또 민주주의는 엇박자 속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서로 견제하면서. 사실 뭐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건 군사 문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 해석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청취자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만 뭐 안정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검찰에 소환되긴 되는 건가? 왜 이렇게 흐지부지 얘기가 안 나옵니까? 물어보세요. 문 총장에 대한 지금 MB 수사는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태호 전 비서관, 핵심 참모들 그리고 다스 관련 등에서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B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측근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하지 않는 이상, 예. 박근혜 정부에서 안종범 수석처럼 진술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맞아요. 정두원 전 의원 얘기했잖아요. 그 나와서 예. 야 같다. 흔적을 잘 남기지 않는다. 아, 예. 결국 원세훈 전 국장이 증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렇죠. 뭔가 이거 실마리 잡기 쉽지 않을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잘라버리면 잘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입을 열어라 원 국장 그랬거든요. 어쨌건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제가 볼 때는 큰 네. 차질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엇박자처럼 보이지만은 큰 줄기에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국장이라 그랬는데 국정원장의 줄임말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